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아이 엄마입니다. 대학 시절 미팅으로 만나게 됐던 남편과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진 사이였어요. 그때는 정말 제가 지금의 남편과 결혼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냥 어쩌다 다른 친구의 대타로 나갔던 미팅에서 남편이 저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고, 그 후로 남편이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며 저를 끈질기게 쫓아다녔습니다. 친구들과 놀기 바빠서 연애할 생각이 없다는 저를 붙잡고 눈물 콧물 다 짜면서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나 싶었지만 그때는 괜히 그 모습이 귀여워 보이기도 했네요. 그게 제 첫 번째 실수였어요. 나밖에 모른다고 쫓아다니는 걸 순진하고 귀여워했으면 안 되는 건데, 그 순수함에 넘어가 남편과 연인이 됐죠.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게 됐고, 남편은 매일같이 제가 보고 싶다 야단이었습니다. 남편이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저는 학교 일로 바빠서 편지가 뜸했는데, 그러자 남편이 제가 다른 사람이 생긴 줄 알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저 몰래 휴가 나와서 술을 진탕 먹고는 저를 찾아와서 나 없으면 죽는다, 못 산다 하는데, 그 찌질하고 못난 모습이 징글징글 하면서도 나만 좋다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죽자 살자 저를 쫓아다니던 남편에게 완전히 코가 꿰이고 말았죠. 그렇게 대학 시절 남들처럼 마음껏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남편밖에 몰랐던 저는 그 후로도 남편과 오랫동안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그 사이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하게 됐고, 남편은 취업 준비로 고생을 하다가 겨우 취직에 성공한 상태였죠. 사실 저도 졸업하자마자 취직을 하려고 했지만 제가 문과라서 그런지 취업이 쉽지 않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이 눈을 낮춰 직장을 찾는 것을 보며 저는 차라리 공부를 더 하겠다며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배우면 좀 더 나은 일자리가 생길 거라 기대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열심히 대학원 생활을 했고, 그러던 중에 유학의 기회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학비를 무료로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거든요. 물론 학비만 무료일 뿐 주거나 생활비는 전부 개인 부담이었지만, 요즘 같은 시절에 학비가 무료인 유학 기회는 흔한 일이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둘도 없는 기회였고 꿈을 위한 발걸음이었죠. 저는 2번 고민할 겨를 없이 유학을 선택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남자친구에게도 이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죠. 있잖아 성환아, 넌 내가 유학 가면 어떨 것 같아? 유학? 갑자기 무슨 유학? 무슨 유학은 외국 나가서 더 배운다는 거지. 아니 그게 있잖아, 이번에 우리 대학에서 3명 뽑아서 학비 지원으로 유학을 보내준다 그러더라고. 내가 전부터 미국 가고 싶었던 거 너도 알잖아. 너무 좋은 기회인데 아무래도 교수님이 나 밀어주실 것 같아. 하긴 내가 그동안 무슨 고생을 했는데 이 정도는 도와주셔야지. 안 그래?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미국이라니. 미국? 저 멀리 있는 그 미국? 아메리카? 너 지금 미국이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하는 말이야? 세상에 미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냐? 그래, 그 미국 맞아. 아메리칸 드림. 근데 뭐? 왜 이렇게 난리야? 왜, 성환이 너도 가고 싶어서 그래?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지은? 너 그래서 지금 미국 유학 가겠다고 하는 거야? 너 미국으로 가면 난 어떡해? 뭘 어떡해. 넌 그냥 여기서 계속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난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러는 거지. 아니 나도 우리가 떨어져 사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좋은 기회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세상에 장거리 연애 별거야? 매일 전화하고 그러면 되지.
말이 되는 소리래. 전화는 무슨 전화야. 우리가 연애하고 일주일 넘게 떨어져 있어 본 적 있어? 난 지금 당장이라도 너 없으면 죽을 것 같은데 유학을 가겠다니. 그게 무슨 이기적인 소리야. 이기적이라니. 그러는 너는 왜 이렇게 오바야? 그럼 넌 내가 그 좋은 기회 그냥 다 포기하고 네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야? 내가 평생 대학원생으로 그냥 썩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아니, 꼭 유학 가야 해? 이미 대학원 공부하는 걸로 공부는 충분히 많이 했잖아. 논문을 숨쉬듯 썼으면 된 거지. 뭘 또 그 멀리까지 가서 공부하겠다고 그래. 그냥 여기 남아서 취업하면 되잖아. 취업은 뭐 말처럼 쉽니? 애초에 대학원 간 것도 취업 안 돼서 그런 건데 나도 대학원 들어오면 취업 잘 될 줄 알았지. 근데 여기 나 말고도 나 같은 사람 수두룩하더라. 이왕 이렇게 된 거 더 멀리 나가서 더 많이 배우고 오면 좋은 일이잖아. 성환아, 너 속상한 마음은 알겠지만 나 공부하고 싶어. 유학 가고 싶어. 그러니까 나 이해하고 보내줘. 응? 그럼 우린 언제 결혼해? 너 취직만 하면 결혼하자 그러더니 이대로 미국 가버리면 우리 그냥 헤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면 뭐 기다려달라는 거야? 지금 네가 하는 말이 헤어지자는 거랑 뭐가 달라? 저의 유학 소식을 저처럼 기뻐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남자친구가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에 저는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제 나이 20대 후반. 빠른 친구들은 벌써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때 저는 한참 꿈 많은 청춘이었어요. 그런 제게 결혼은 남자친구가 재촉하는 숙제 같은 일일 뿐이었고 당장 결혼을 하려는 마음도 없었죠. 그래서 결혼 같은 건 생각도 못하고 유학을 다녀오려고 그랬는데 남자친구의 생각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이대로 제가 유학을 간다면 당연히 헤어질 거라는 걱정 때문인지 남자친구가 저의 유학을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헤어질 작정은 또 아닌 건지 저를 못 보낸다며 매일같이 술을 먹고 찾아와서 울더라고요. 지은아, 제발 나 버리지 마.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지은아, 유학 가지 마. 그냥 여기서 나랑 살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각자의 행복은 각자 알아서 찾아야지. 네가 이런다고 내가 내 인생을 쉽게 포기할 것 같아? 이러지 마, 성환아. 우리 서로를 위하는 일을 하자. 응? 내가 너 책임지면 되잖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나 돈 많아. 우리 집 돈 많다고. 내가 너 평생 돈 걱정 안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게 해줄게. 나랑 결혼하자, 이지은. 남편은 제가 유학 가면 죽어버리겠다며 진상을 피우더니 결국 제게 저런 식으로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먹여 살리겠다며 제발 유학만은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남편에게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었던 탓에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의 꿈과 미래도 중요하지만 남편도 그만큼 많이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는 유학 기회를 포기하고 남편과 결혼을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행여라도 제 마음이 변할까 싶었는지 곧장 시어머니에게 저를 소개하며 하루빨리 결혼식을 올리려 서둘렀습니다. 그래, 네가 지은이구나. 얘기 많이 들었다. 얘기를 어찌나 많이 들었는지 귀에 딱지가 앉을 지경이지 뭐니. 하긴 뭐 니들이 1, 2년 사귄 것도 아니고 니들이 만난 지가 벌써 몇 년이니? 그러면 사실 그 정도 만났으면 내가 너를 진작 만나봤어야 하는 건데 말이야. 어쩌다 이제 와서 만나게 됐나 모르겠네. 그러게요, 어머님. 제가 진작 인사드렸어야 하는 건데 죄송해요, 어머님. 아유, 죄송은 무슨. 나도 이제 와서 죄송하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말 아니고 그냥 그만큼 네가 보고 싶었다, 궁금했다 뭐 이런 말이지. 아무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한다. 예비시댁은 참 좋아 보였습니다.
오래되어 보이긴 하지만 딱 봐도 좋아 보이는 고급 가구들 안쪽엔 시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세계를 돌아다니며 모으셨다는 많은 장식품들이 가득 차 있었고, 시어머니께서 자랑하듯 보여주신 가족 앨범 속에도 시부모님은 여유로워 보이셨고, 남편 역시 당시로는 사치라고 생각할 정도로 비싼 옷을 입고 밝은 웃음으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대충만 봐도 저희 예비시댁은 상당히 여유로워 보였어요. 평소에도 남편이 씀씀이가 꽤 커서 있는 집 자식인 줄은 알았지만, 그걸 보니 남편이 당당하게 저를 먹여 살리겠다고 했던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집이 참 예쁘고 좋네요, 어머님. 어머님 취향도 드러나고 잘 꾸며져 있어요. 어머, 네가 보기에도 그러니? 그래도 네가 눈썰미가 영 없진 않구나. 여기 이 가구들이 다 몇 천만 원씩 하는 거거든. 이거 다 합치면 외제차 한 대 값은 나올걸? 아이 근데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원래는 더 잘해놓고 살았었는데 우리 성원이 아빠 돌아가시고 많이 줄인 거란다. 여기도 남편이랑 다 같이 살던 집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긴 거고. 애 아빠 일찍 떠나고 나니까 내가 적적해서 너무 넓은 집에선 못 살겠더라고. 그 집은 너무 커서 아무래도 물건을 채워도 채워지지가 않았단다. 자랑을 하시는 건지 한탄을 하시는 건지 어머님은 제 앞에서 과거의 얘기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더 넓고 좋은 집에서 살았었다고 과거를 그리워하시는 듯 했어요. 사실 남편은 대학 시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그 전에는 더 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서 집에 현금이 굴러다닐 정도로 많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 덕분에 평생 일해보신 적 없이 고생 모르고 사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인지 제가 만나뵌 어머님은 그냥 다른 시어머니들처럼 평범해 보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과하게 솔직하신 것도 그렇고 처음 보는 사이에도 불편한 것 없이 자랑을 늘어놓으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남다른 분이셨죠. 겨우 한 번 만났을 뿐이라 콕 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좋은 의미로도 나쁜 의미로도 호락호락하신 분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듯 보였고 저희의 결혼 문제에 도와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남편이 여태 공부만 해서 돈 모아둔 것 없는 저더러 걱정 말고 몸만 오라고 그러더니 정말로 어머님이 집이며 혼수며 다 해주실 테니 아무 걱정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결혼 준비 문제는 걱정하지 마. 뭐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이 차식 결혼 못 도와줄 형편도 아니고 차식이라곤 우리 성원이 하나뿐인데 나도 차식 장가 보내면서 해줄 건 다 해줘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려요, 어머님. 사실 저는 결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걱정이 많았거든요. 제가 아직 공부 중이라 돈을 모아둔 것도 없고 저희 부모님께 손 벌릴 만한 형편도 아니라서요. 그래, 너희 집 사정도 대충은 들었다. 부모님이 두 분 다 해외에 계신다고 했지? 네, 몇 년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하시고 친구분 일하시는 곳에서 도와주고 계세요. 아유, 그렇구나. 회사 다니시다가 갑자기 외국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으실 텐데 참 고생이 많으시다. 이래서 사람이 늙으면 돈이 있어야 하는 건데 돈이 없으니 타지 나가서 고생하고 그러는 거 아니니? 아니 뭐 또 그 정도로 힘드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는 일자리가 있으니 좋으신가 봐요. 한국에서는 바쁘게 일만 하셨는데 거기선 조금 숨통 돌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뭐 어떻게든 밥 벌어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고 보면 우리 애 아빠도 좀 즐기다가 갔으면 좋았을 텐데 돈만 열심히 벌다가 일찍 떠난 게 너무 안타깝구나. 예, 아버님이 일찍 떠나셔서 어머님이 많이 적적하시겠어요.
그래도 이제 저희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나, 이 며느리 대래가 그렇게 말해주니 너무너무 감동이다.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말 할 줄 모르던데 넌 그래도 가정교육을 잘 받은 모양이구나. 예? 아니요, 어머님이 멀리 계시는 것도 아니고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찾아뵈야죠. 저는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니까 자주 뵐 수가 없어서요. 있을 때 잘해야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다 아쉽고 죄송하고 그렇더라고요. 성환이는 후회 없게 해야죠. 그게 정말이니? 우리 세아가 너무 착하구나. 아무래도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들인 모양이야. 생긴 것도 예쁘고 말도 참 예쁘게 하고 머리까지 좋다고 하니 내가 더 따질 게 없네. 그래, 결혼하고 니들끼리 재밌게 살지만 말고 자주 찾아오고 그래라. 니들이야 한창 젊으니 뭐든 재밌겠지만 난 다 늙고 저물어가는 나이라서 뭘 하던 적적하고 심심하거든. 게다가 성환이 아버지까지 먼저 떠났으니 오죽하겠니. 그나마 성환이 하나 보고 여태 버텼는데 저놈은 지 엄마 마음도 모르고 벌써 결혼하겠다는 소리나 하고 말이다. 예,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어머님. 그때 제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원래 며느리들은 시자 들어가는 건 다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는다고 그러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은 해외에 나가 계셔서 자주 만나질 못하다 보니 그래서 더더욱 가까이 계신 시어머니와 잘 지낼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했어요. 언제 가질지는 모르지만 혹시 아이라도 생기면 친정엄마보다는 시어머니 도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럼 저도 그 전에 시어머니와 잘 지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시어머니가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모습에 저도 마냥 좋았습니다. 제가 예쁘다고 해주시고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 같아서 결혼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죠. 게다가 결혼 비용 문제도 전적으로 지원을 해주신다고 하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가 천사처럼만 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일은 은퇴 후 일자리를 위해 해외에서 지인분 사업을 도와주며 지내고 계셨는데 자리 잡으며 부모님 생활비에 제 학비까지 도와주시느라 이래저래 여유가 없는 편이셨어요. 저 역시도 도움받기만 한 부모님께 죄송해서 결혼만큼은 제 힘으로 하고 싶었었고요. 그래서 원래 저의 계획은 취직하고 2, 3년 바짝 벌어서 저의 힘으로 결혼하려고 했었던 건데 남편의 성화에 결혼을 서두르다 보니 제 계획이 다 틀어져 버렸던 거죠. 하지만 남편이 우겼던 만큼 시댁에서 도와주신다고 하니 참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어머니가 마련해 주신다는 신혼집을 기다리며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 저희 부모님의 귀국 일정에 맞춰 상견례와 결혼식을 속전속결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짜와 상견례 날짜가 일주일 차이도 나지 않았지만 한국에 오래 계실 수 없는 저희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야 신혼집을 볼 수 있었어요. 맘 같아선 시어머니를 졸라 일찍 신혼집을 보고 싶었지만 웬일인지 시어머니가 자꾸 미루시더라고요. 어차피 들어가서 살 집 미리 봐서 뭐하니?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넌 아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 그 집에 세입자가 있어서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 며칠 내로 이사 내보내고 나면 도배장판 싹 다시 해서 예쁜 모습으로 보여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렴. 시어머니가 다 알아서 하신다면서 신혼여행 다녀오면 전부 준비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만 믿고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혼집을 처음 가게 됐는데 아무래도 신혼집이 제가 상상하던 것과는 많이 다른 듯 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자랑을 많이 하셔서 어마어마한 아파트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아파트는 꽤 오래되고 많이 낡아 보였습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지냈던 복도식 주공 아파트 같은 곳이었거든요. 뭐 받는 입장에 불평한다는 건 아니지만 시어머니가 괜히 자랑하듯 말씀하셔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내심 기대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일까 싶었는데 가보니 곧 재개발을 앞둔 복도식 아파트에 저는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꾸며놓은 시댁을 이미 봤었기에 저도 기대치가 있었던 거죠. 기존에 있던 세입자를 내보내고 인테리어까지 싹 다 새로 해주신다고 그러더니 그것도 아니었어요. 이사간 전 세입자가 쓰던 그대로 청소만 대충 해놓은 모양새였거든요. 듣던 것과 많이 다른 풍경에 당황스러웠던 저는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온 것 없는 며느리 주제 제가 뭐라고 불평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감사해하며 잘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엄마가 좋은 집 해주신다 그러더니 좀 아쉽긴 하다. 그치? 자기도 이 집인 줄은 몰랐어? 나도 몰랐지 뭐. 엄마가 가지고 계신 아파트가 한두 개가 아니라서. 그전엔 아버지가 관리하시다가 엄마가 물려받으셨는데 그래서 난 잘 몰라. 집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도 잘 모르고. 뭐 어차피 나중에 엄마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건데 그때 가면 알겠지. 그래도 다른 아파트 많을 텐데 왜 하필 이 집이지? 뭐 어머님도 사정이 있으셨겠지. 아파트 마냥 늘리는 것도 아니고 기존 세입자들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것도 감사해야 한다 생각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자기야,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역시 우리 와이프는 착하고 너무 생각이 깊다. 그래, 뭐 집이야 어디면 어떻고 어떠면 어때. 우리가 예쁘게 잘 살면 그만이지. 내가 나중에 더 좋은 집 사줄 테니까 우리 신혼은 여기서 보내자. 우리 부모님 신혼 때 같기도 하고 뭐 차라리 더 좋은 것 같아. 신혼 느낌 물씬 나고 그러지 않아? 워낙 오래된 집이다 보니 물을 틀면 녹물이 나오고 건들면 고장나고 이래저래 불편한 것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저희의 신혼집이라는 것이 참 행복했습니다. 남편 말대로 나중에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죠. 그렇게 그 집에서 신혼을 보내던 사이 저는 뜻밖의 임신까지 하게 됐습니다. 임신 또한 제 예정에 없었는데 어쩌다 보니 남편을 만나고서부터 제 인생에 제 뜻대로 흘러가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생각보다 결혼을 일찍 했으니 뭐 적어도 2, 3년은 신혼을 즐길 생각이었는데 갑자기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처음엔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니 기쁨이 더 컸어요. 남편과 결혼해서 부부가 된 이상 아이를 바라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물론 제가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싶은 걱정은 늘 있었지만 아이만 생각하면 행복해졌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물론 멀리 계신 친정 부모님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부모님도 제가 이렇게 일찍 아이를 가질지는 모르셨는지 놀라셨지만 제가 남편과 금슬좋게 잘 지내는 것 같아 보인다며 기뻐하시고 안심하시더라고요. 너무 축하한다, 지은아. 너도 드디어 엄마가 되는구나. 마냥 계속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언제 이렇게 다 자라서 결혼하고 임신까지. 엄마 너무 감격스러워. 엄마 울지 마. 기쁘다면서 울긴 왜 울어. 너무 기뻐서 그렇지. 그리고 미안해서. 미안하다니 엄마가 뭐가 미안해. 너한텐 늘 미안해. 둘도 아니고 하나뿐인 자식한테 매번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그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너는 옛날부터 늘 하고 싶은 게 많았던 아이였잖니. 궁금한 것도 많고 재주도 많은 애였는데 우리가 못난 부모라서 그런 걸 다 해주질 못했어. 뭐 배우고 싶다는 건 늘 뜯어말리기에 바빴지.
평생을 그래놓고 결혼할 때도 제대로 해준 것도 하나 없고 지금도 임신했다는 딸 옆에 있어주지도 못하잖니. 에이,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여기 시어머니도 계시고 남편도 있는데. 엄마 아니어도 나 챙겨줄 사람 많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 그나마 안사돈이 계셔서 내가 마음이 놓인다. 전에 보니까 너 예뻐하시는 것 같던데 아직 잘 해주시지? 그럼 잘 해주시지. 나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집까지 해주셨는데 뭘. 그래, 그거 생각하면 아직도 감사하다. 그래서 사돈도 임신 소식 듣고 좋아하시니? 좋아하시지? 아직 몰라. 엄마 아빠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어서 아직 말씀 안 드렸거든. 근데 아마 좋아하시겠지? 아이고, 얘는 너 이제 그러면 안 돼. 이젠 친정보다 시댁을 먼저 챙겨야지. 네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사돈이실 텐데. 얼른 전화 끊고 어서 사돈께 전화 드려. 아니다, 직접 가서 말씀드려. 많이 좋아하실 거야. 그렇게 저는 엄마 말씀대로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의 첫 물음은 딱 하나였어요. 아들이니 딸이니? 임신 축하 이야기보다 아이 성별을 궁금해하시는 시어머니의 말에 당황스러웠지만 충분히 궁금해하실 일이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초기여서 성별을 알려드리진 못했는데 어머님은 왠지 아들이길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임신 초기에 들어서며 저는 태교를 하고 육아 공부를 하며 별일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간 지 1년쯤 지난 어느 날 저는 갑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계세요? 안 계세요? 예, 나가요. 누구세요? 어머, 웬 새댁이 있어? 새댁 여기 살아요? 예? 여기 사는데요. 왜 그러세요? 뭐야? 아, 그럼 혹시 어머니 모시고 사는 거야? 예? 아닌데요. 여기 저희 부부만 살아요. 근데 왜 그러시는데요? 누구신데 그러세요? 아니, 난 여기 집주인인데 할 말 있어서 직접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찾아왔더니 내가 아는 세입자랑 달랐어. 진짜 새댁이 여기 사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집주인이시라뇨? 아니요, 뭔가 잘못 알고 오신 것 같은데. 여기 저희 시어머니 집이에요. 뭐 착각하신 거 아니세요? 집에 저 혼자 있던 어느 날 갑자기 집에 웬 아주머니가 찾아오시더니 저더러 여기 사느냐, 누구랑 사냐 꼬치꼬치 캐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엔 이상한 사람인 줄 알고 잔뜩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글쎄 자기가 그 집 집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분을 더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까지는 저도 철석같이 그 집이 시어머니 소유의 아파트라고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가 기막혀 하시면서 그 집 앞으로 등기부 등본까지 떼어 보여주셨고 그곳엔 저희 시어머니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기막혀. 아니, 내가 여기 집주인인데 지금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잔 자기가 직접 살 거라고 그러고 계약해놓고선 아들을 살게 했네? 이것도 원래 계약 위반인 거 알아요? 아니, 그럼 여태 아들 며느리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뭐야? 아, 대체 왜 그런 거래? 아무튼 나는 다 모르겠고 이 집 비워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곧 결혼해서 신혼집이 필요하게 됐거든. 뭐 새댁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고 사정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나도 상황이 급하니까 어쩔 수 없겠네요. 자세한 얘긴 시어머니랑 하시고 아무튼 집은 다음 달까지 비워줘요. 알겠죠? 그렇게 진짜 집주인은 급히 집을 비워달라는 말을 전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어이없음과 황당함에 한참을 그냥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한테 시어머니 집이라 하셨던 게 전부 거짓말이었던 건지, 그럼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던 건지,
저는 기막힌 현실에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얼마 뒤 퇴근 후 돌아온 남편에게 낮에 일을 얘기하자 남편도 저처럼 처음엔 전혀 믿지 못하는 반응이었어요. 혹시나 남편도 시모와 한통속이었던 걸까 잠깐 의심했는데 남편의 반응을 보니 남편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여기가 엄마 집이 아니라니? 그럴 리가 있나? 웬 아줌마가 자기 집이라 그랬다고? 그 사람 사기치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사기겠어. 이 집 집문서를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이사가라고 하고 갔는데. 그리고 나랑 같이 구청까지 가서 등기부 등본까지 떼서 보여주셨어. 진짜 그 아줌마 명이 맞더라. 어머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어. 아니다. 이 집 계약했다는 전세 계약서에 어머니 도장 찍혀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마가 이 집을 전세 계약해선 우리더러 자기 집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 어머님이 우리한테 거짓말하셨다고.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남편이 시모에게 따져묻자 시모는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순순히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전셋집이 맞다며 애초에 집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분명 시댁에 돈이 많고 아파트가 여러 채인 줄 알고 있던 남편은 망연자실했어요. 알고 보니 그동안 시모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허세를 부렸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살아계실 때까지는 시댁의 형편이 여유로웠던 게 맞았어요. 오래전이었지만 남편이 아버지 따라 새 놓던 아파트를 직접 가기도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부터 사정이 달라졌던 겁니다. 돈 잘 버는 남편 덕에 평생 고생 한번 해보지 못한 시어머니가 남편이 죽고 일을 할 리가 없었죠. 또 남기신 재산이 있으니 꼭 일을 해야 할 필요도 없었고요. 근데 문제는 남은 재산은 한정적인데 씀씀이가 그대로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야 계속 벌이가 늘어날 테니 흥청망청 써도 상관없었겠지만 아버님이 안 계시면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시모는 생각 없이 이전처럼 돈을 써댔던 겁니다. 게다가 시모는 은행 업무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고 갑자기 남편이 떠나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시모는 아들 몰래 있는 재산을 점점 까먹기 시작했고 기어이 10년도 되지 않아 지금 사는 집 한 채를 빼놓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던 겁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실은 전혀 모른 채 여유 있다는 시모의 말만 믿고 있었고요. 어쩐지 시모의 허세에 비해 오래돼 보이는 물건들을 보고 의심을 했어야 하는데 그때는 그냥 그것이 함부로 사치하지 않는 부자의 여유인 줄만 알았지 뭐예요. 그럼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할 것이지. 무슨 괜한 자존심인지 저희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고 신혼집을 해주겠다며 허풍을 떨었던 겁니다. 덕분에 그런 사실을 까맣게 몰랐던 저희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갑자기 퇴고 통보를 받으며 집을 비워줘야 했어요. 차라리 미리 알았더라면 어떻게든 갈 곳을 마련했을 텐데 임신한 몸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깜깜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부부가 당장 잘 곳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자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섬심 쓰듯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이 일이 누구 때문에 벌어졌는데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남편 쓰던 방을 비워주겠다며 저더러 임신한 몸으로 시댁살이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고민할 게 뭐가 있니? 그냥 우리 집으로 들어와. 그래, 이렇게 된 거 차라리 잘 됐다. 안 그래도 너 친정 부모님도 없이 혼자 어떻게 애 낳으려나 걱정했는데 이참에 그냥 들어와서 나랑 같이 살자. 그럼 내가 애도 봐주고 니들 살림도 도와주고 그런마. 너도 바쁘고 성환이도 바쁜데 나라도 니들 도와주는 게 낫지 않겠니? 지금 저희더러 시댁으로 들어오라고요? 그래.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뭐 나도 혼자 사는 게 마음 편하고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갈 곳 없다는 자식들 어떻게 모르는 척 하겠니? 안 그래? 이게 다 누구 때문인지 모르는 건지 혼자서만 아무렇지 않은 시모의 태도에 화가 났지만 그 상황에 결국 아쉬운 건 저였기에 저는 화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애초에 자기만 믿으라는 남편을 믿은 것이 저의 잘못이었고 애초에 무일푼으로 시집오려 했던 제가 멍청했던 거였으니까요. 그래서 뒤늦게 후회가 막심했지만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시댁살이를 결정하며 저는 어떻게든 상황을 견뎌보려 애를 썼습니다. 남편은 미안하다며 빌고 있고 이렇게 된 거 저도 그냥 시어머니와 잘 지내려 노력하는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저희가 시댁에 들어가게 되자 시모는 아들을 옆에 둘 수 있어서 좋다며 허허실실하셨습니다. 남편은 제게 미안해하긴 했지만 원래 살던 집에 다시 들어온 거라 그런지 불편한 기색도 없었고 불편한 건 오직 저뿐이었죠. 안 그래도 불편한 시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살려니 어찌나 불편한지 저는 그 집에서 한시도 마음 편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은 말로는 임신한 몸으로 고생 안 시킨다며 가만히 있으라 하셨지만 행동은 말과 참 다르셨습니다. 제가 잠깐 쉬려고 하면 같이 뭘 하자 하고 시키시는데 제가 눈치가 보여서 소파에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이, 너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일이 워낙 많아서 말이야. 애야 뱃속에 들어있는 거고 앉아있으면 쉬는 거지. 손 돌려서 뭐하니? 안 그러니? 그리고 원래 너무 쉬기만 해도 안 좋은 거야. 다른 산모들 보니까 돈 주고 나가서 운동까지 하던데 너도 좀 쉬엄쉬엄 일하고 그래야지. 아유,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안 그러냐? 그 정도는 저도 견딜만 했습니다.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불편했지만 처음엔 어머님도 좋은 시어머니인 것처럼 하시기에 저도 좋은 며느리가 되어보려 했어요. 그래서 시키시는 대로 다 하고 화 한 번 내지 않았었죠. 그런데 그러자 제가 군소리 못하는 바보인 줄 아시는 건지 언젠가부터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너 내가 그나마 이 집에 들인 게 다 우리 손주 덕인 줄이나 알아라. 너 행여나 딸 임신했다고 했으면 나 너 안 받아줬어. 니들이 갈 곳이 있으나 없으나 니들 사정이시 내 사정이냐? 성환이야 내 새끼니까 데리고 살 수 있어도 너는 생판남인데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가끔은 방에 가만히 누워있으면 네가 집에서 뭔 짓거리 할까 걱정돼서 잠을 잘 수가 없어. 원래 남이랑 살면 그런 거지만 내가 얼마나 불편하겠니? 그나마 그 속에 우리 핏줄 들었다고 하니까 참는 거지. 제가 그 집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지 몇 달도 지나지 않고부터 시모는 제게 괜히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저희 아이 때문에 받아준 것뿐이라며 저를 그 집에 얹혀 사는 군식구처럼 대하더라고요. 아니, 나라고 시댁살이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는지 저를 남편 등골 뽑아먹고 시댁에 얹혀 사는 식충이 취급하는 시모에게 자꾸 화가 나더라고요. 하지만 없는 게 죄인인 저는 싫은 소리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시모 말대로 얹혀 사는 입장인 건 사실이다 보니 갈 곳 없는 주제 집주인 앞에서 화를 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럴수록 시모는 저를 만만하게 생각하고 구박했고 저는 속으로 참을 인자를 10,000번씩 새기며 그런 시모를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에게 시달리는 사이 저는 만삭이 됐고 드디어 출산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건강한 체질이라 그런지 자연분만으로 무사히 아이를 낳았고 회복도 남들에 비해 빠른 편이었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한텐 다행인 일이었죠. 저희 형편에 비싼 조리원은 엄두도 못 내고 그렇다고 친정엄마도 옆에 안 계시니 몸조리를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부모님께는 시모가 잘 돌봐준다 거짓말을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옛날엔 일하다가 애 낳고 그러고 다시 일하고 그랬어. 그러니까 너도 괜히 누워있을 생각만 하지 말고 집안일도 좀 하고 일손 거들어라. 알겠니?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저도 좀 쉬어야죠. 저 출산한 산모예요, 산모. 어머님도 산후조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산후조리 하지 말라고 했니?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산후조리 아니야? 그냥 집에 있으면서 쉬엄쉬엄 일하라는 거지. 애초에 젊은 네가 누워있고 늙은 내가 일하는 게 맞냐? 아니 그것도 하기 싫어서 지금 이러냐? 다른 시댁이었으면 어림도 없었을걸? 그나마 넌 나처럼 좋은 시어머니 만나서 호강하는 걸 왜 몰라? 시어머니 자신은 정말로 좋은 시댁 만나서 그 시절 최고급 산후조리원에서 독방 쓰며 호강했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 자기 며느리는 고생하시길 바랐는지 제게는 잠시의 휴식도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 있을 때는 아들 눈치에 저를 가만히 두셨지만 남편이 출근하고 나서는 완전히 시어머니 세상이었죠. 언제는 귀한 장손 품었다고 몸조심하라 하시더니 출산하고 나니 이제 필요 없는 몸뚱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렇게나 무심하시더라고요. 아무리 못된 시모라 그래도 어떻게 며느리 몸조리도 못하게 하시는지 참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도 저도 바보는 아니었던 탓에 알아서 몸조리하고 요령껏 제 몸을 챙겼습니다. 아무도 안 챙겨준다면 나라도 챙겨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모가 일 시켜도 도저히 못하겠다고 들어 누워버리고 우는 아이 핑계로 낮잠 자고 요리조리 도망을 다녔죠. 하지만 그것도 아이가 어릴 때나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나니 더 이상 아이 핑계로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 도리어 아이 때문에 시모에게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시댁살이를 시작한 지 벌써 3년째. 저는 그때까지도 저희 친정 부모님께 아이를 직접 보여드리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이 사정상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셔서 제가 부모님을 뵈러 가야 했는데 시모가 아이가 어려서 안 된다며 번번이 반대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갓난아기 데리고 비행기 타는 게 자신이 없어서 포기를 했지만 아이가 3살이 되고 걸어다니는 걸 보니 더 이상은 미루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다가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자라는 것도 보지 못하시고 남보다 못하겠구나 싶더라고요. 게다가 저희 아들도 매번 영상통화로만 만나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보며 할머니 할아버지가 화면 속에 들어오는 줄 알았으니까요. 이건 문제가 있다 싶었던 저는 아이가 자란 것을 보고 결국 3년 만에 친정행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간 시댁을 벗어나지 못하고 시댁살이를 당했던 저도 이번 참에 한 달이라도 푹 친정에 가서 쉬다 오고 싶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과 상의를 하고 친정으로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사정 때문에 저와 함께 갈 수 없어 많이 아쉬워했지만 오랫동안 부모님을 뵙지 못한 저를 위해 배려를 해줬어요. 편히 다녀오라며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도 끊어주고 저 대신 어머님한테 허락도 받아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저 엄마,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아니 뭔데 그래? 답답하게 굴지 말고 요점만 말해. 아니 있잖아, 지은이랑 우리 영훈이 장인 장모님께 잠깐 보낼까 싶어서. 벌써 3년이나 지났는데 지은이가 친정에 가보지도 못하고 너무 불쌍하잖아. 여태까진 영훈이가 너무 어려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젠 영훈이도 꽤 컸고 말도 곧잘하고 울지도 않는데 비행기 탈 수 있겠다 싶어서. 장인어른이랑 장모님도 영훈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아무튼 이번엔 엄마가 반대해도 어떻게든 보낼 테니까 그냥 그런 줄 얘는 그게 뭐라고 화를 내면서 말을 해?
아이, 누가 보면 내가 못 가게 하는 줄 알겠네. 아이, 그래, 다녀오라, 그래. 정말이죠? 저 그럼 영훈이 데리고 다녀올게요. 한 달 있다가 올 건데, 그럼 그동안 살림이나 식사는 어머님이 알아서 하셔야 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얘는? 내가 너 없으면 굶어 죽겠니? 내 걱정 말고 너나 잘해라. 매번 별별 이유를 들어 저의 친정행을 방해했던 시모였기에 흔쾌히 허락하는 시모의 반응은 무척 의외였습니다. 시모가 이럴 일이 없는데 어쩐 일인지 저는 물론이고 남편까지도 의아할 정도였죠. 이제 와서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들어서 허락을 해주시는진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한텐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룰루랄라 기분 좋은 마음으로 친정갈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비행기 탈 날을 기다리며 설레는 마음에 잠도 설칠 지경이었죠. 그렇게 시댁을 떠나 친정으로 가려던 날, 시모가 저를 따로 불러 이런 말을 전했습니다. 너 이번에 가면 너희 부모님한테 돈 좀 빌려라.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돈이라뇨? 돈 좀 빌려오라고, 돈! 가서 한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해라. 너희 집 사정이 아무리 안 좋아도 그 정도는 마련할 수 있지 않겠니? 5천이라뇨?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달라고 해요? 왜 못 달라고 해? 내가 니들한테 해준 게 얼만데? 니들 살았던 그 전셋집이 2억이 넘는 집이었어. 내가 그거 해주려고 무슨 고생했는지 아니? 근데 너는 맨몸으로 시집 왔잖아. 그럼 너희 부모도 양심이 있으면 딸 자식 갖다 맡겨놓고 미안한 줄 알아야지. 나도 이제 그 빚 받아야 하겠으니까 너희 부모한테 돈 빌려와. 못 가져오면 너 밥 굶을 줄 알아. 시모는 다짜고짜 이유도 말하지 않고 제게 돈을 받아오라 윽박질렀습니다. 5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라고 생각하는지 친정 부모님께 돈을 받아오고 못 받아오면 밥을 굶긴다고 협박까지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는 시모가 순순히 저를 친정으로 보내준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시모가 며느리 좋은 일을 해줄 사람이 아닌데 왜 그랬나 했더니 처음부터 다 이럴 작정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대체 그 돈이 갑자기 왜 필요한 건지 이유도 모르겠고 알고 싶지도 않지만 당당히 제게 요구하는 것이 너무 기막혔습니다. 제가 시집 올 때 아무리 해온 게 없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그 돈을 해와야 할 이유도 없잖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저도 그동안 참고 살지 않았겠죠. 남편이 우겨서 한 결혼이라 그래도 해온 게 없어서 참고 살았던 건데 그 빚이라면 이미 3년간의 시댁살이로 충분히 갚은 듯 했습니다. 애초에 신혼 1년 만에 시댁살이 하게 되며 시모에게 빚이랄 것도 없었지만 말이에요. 그래도 남의 집에 얹혀 사는 기분에 밥값이라도 하려고 열심히 며느리돌이 했던 건데 이제 와서 저더러 빚쟁이처럼 돈을 해오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대꾸도 안 하고 친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렇게 친정으로 간 저는 잠시 시모 생각을 잊고 친정 부모님과 회포를 풀며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길게 느껴질 줄 알았던 한 달이 쏜살같이 흐르는 게 부모님과 헤어지는 시간이 너무 아쉽더라고요. 하지만 예정된 시간은 이미 흘러버렸고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미우나 고우나 내 남편이라고 떨어져 있으니 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의 친정살이 끝에 다시 시댁으로 들어가야 했던 저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 면전에서 돈 타령을 하는 시모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야, 돈은? 무슨 돈이요? 무슨 돈이냐니? 내가 분명 네 부모한테서 5천만 원 받아오라 했잖아. 뭐야? 안 받아왔어? 그 5천이요? 아유, 5천 정도야 저도 가지고 있는데 뭘 저희 부모님께까지 바라세요. 자, 여기 5천 받으세요. 그리고 저는 어리둥절해하는 시모 면전에 1,000원짜리 5장을 집어 던졌습니다. 자요. 1,000, 2,000, 3,000, 4,000, 5,000.
5천 맞죠? 그러자 시모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열이 받았는지 개거품을 물고 팔짝팔짝 뛰었어요. 너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내가 말한 게 이거냐? 5천만 원 들고 오라니까 어디서 1,000원짜리 가지고 장난질이야? 하지만 저도 이제 더 이상 참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시모가 미친 짓을 하면 저도 되받아 쳐주는 게 당연한 일이겠죠. 미친 건 당신이지? 지금 누구 앞이라고 행패야, 행패가? 어머님이 저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다고 저희 부모님께 받을 빚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세요? 뭐 딸년 보낸 값이 어쩌고? 그럼 되려 저희 부모님께서 돈을 받아야죠. 애초에 이 결혼하고 싶다고 나랑 결혼 못하면 죽겠다고 한 게 누군데? 내가 이 결혼한 건 아드님 때문이에요. 유학하러 가겠다는 제 발목 잡은 게 아드님이시라고? 그럼 어머님이 저희 부모님께 빚 갚아야죠. 어디 누굴 빚쟁이 취급하고 있어요? 뭐야? 아니 얘가 지금 말하는 것 좀 봐라. 너 지금 쫓겨나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아 진짜 해준 것도 없으면서 시댁살이하는 거 가지고 되게 생색 떠네. 누가 보면 이 집이 내 집인 줄 알겠어요. 어머님 설마 밖에서도 아들한테 집 해줬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거 아니죠? 내가 진짜 참질 말았어야 하는 건데. 아주 사기 결혼이었다고 확 엎어버렸어야 하는 건데. 뭐 이런 시어머니 참고 남편 안 버린 건 내가 미련했던 거라 치고 이젠 나도 더 안 참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요. 오늘부로 내가 이 집 나갈 테니까 유세 그만 떨라고. 그리고 저는 그 길로 짐을 싸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분가하겠다고 통보했죠. 남편은 당황하며 저를 말리려 했지만 이혼을 하겠다는 말이 나오자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당신 엄마가 그동안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당신도 모르지 않지? 나 그동안 충분히 참았어. 근데 더는 못 참아. 그러니까 네가 나랑 이혼하고 네 엄마랑 평생 살던지 아니면 네 엄마 안 보고 나랑 우리 영훈이랑 같이 살던지 지금 딱 정해. 여보, 이혼이라니. 내가 당신이랑 이혼해서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네 엄마인지 난지 정해. 그러자 남편은 2번 고민하지도 않고 저를 고르더라고요. 그동안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싹싹 빌면서 앞으론 제 뜻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정말 시모 편을 들면 어쩔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 인간이 철은 좀 없어도 영 몹쓸 남편은 아니었나 봅니다. 그렇게 저희는 결국 분가를 하게 됐고 저는 평생 다시는 시모를 보지 않겠다며 시모와 연을 끊어버렸어요. 뭐 남편이야 핏줄이니 보던 말던 알아서 하더라도 저와 저희 아들은 절대로 그 집구석에 가지도 않고 시모를 만날 생각도 없을 거라 말했죠. 그리고 그 후로 정말로 시모에게 손주 한번 안 보여주고 연을 끊어버렸어요. 그러자 시모가 아들, 손주 못 만나서 병이 났다며 자꾸 남편에게 전화해 앓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마도 저더러 들으라고 전화하는 것 같은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관심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을 겁니다. 연 끊고 사니까 이렇게 편한 것을 제가 뭐하러 다시 시모와 잘 지내겠어요. 저는 마음 편한 지금이 아주 좋습니다. 이제 아이도 컸고 저도 취업을 했으니 이전처럼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 이젠 그냥 이렇게 저희 세 식구 마음 편히 살면 좋겠네요. 그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